선생님, 후회됩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이 말을 제게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74세 할머니셨는데 평생 건강 관리 열심히 하셨어요. 비싼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셨죠. 그런데 위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분 식습관을 쭉 살펴봤는데 한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감을 드실 때마다 껍질을 벗기시고 떫으면 바로 버리셨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도현입니다. 30년 동안 암을 일으키는 생활 환경과 식단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누군가 진작 알았더라면이라고 말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진작입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한 과일의 껍질에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성분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30년, 40년, 50년 동안 벗겨서 버려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가장 떫을 때 우리가 가장 피하는 바로 그때 성분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했나요? 떫으면 버렸죠. 달게 익기만 기다렸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과일은 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드셔온 그 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감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가장 좋은 시기를 피해 왔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감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그때 그 영상 받길 정말 잘했다라고 말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감 드시고 몸이 달라진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고모님 한 분이 계셨어요. 72세 박명숙님이셨는데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몸은 자꾸 무거워지고 기운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골 친정에 다녀오신 뒤로 표정이 확 환해지셨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 있으셨냐고 여쭤봤더니 친정에서 따온 떫은 감을 껍질째 말려서 차로 끓여 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떫어서 힘들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눈 뜨는 느낌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 고모님이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달아서 먹는 홍시나 단감 대신 떫은 감을 얇게 썰어 하루 두세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셨고요. 감잎을 말려서 저녁마다 따뜻하게 한 잔씩 우려 드셨을 뿐이에요. 그 작은 습관 하나로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빛이 맑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식탁의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몸 전체가 반응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뒤에 나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감이 어떻게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지 그 원리를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식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감을 드실 때 떫은 맛이 나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더 익혀서 달게 만들거나 아예 단감만 찾으시죠. 그런데 그 떫은 맛의 주인공인 탄닌이라는 성분이 사실은 암세포의 성장 신호를 끊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물질입니다. 암세포는 계속 자라려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탄닌이 그 신호를 차단해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국내 한 연구팀에서 감 속 성분을 분석했더니
이 탄닌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세포의 성장을 막고 심지어 스스로 사라지는 과정까지 유도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없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닌은 홍시나 완전히 익은 단감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떫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높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69세 김영호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아침 떫은 감을 얇게 썰어서 두세 조각 천천히 씹어 드시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처음에는 떫어서 힘들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속이 한결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감을 껍질째 드셨는데 그게 더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세요. 익기 전에 살짝 떫은 감을 골라서 껍질째 얇게 썰어 하루 두세 조각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겁니다. 너무 빨리 드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침과 잘 섞이도록 천천히 씹는 게 중요해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탄닌을 과하게 섭취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량만 드세요. 여러분은 떫은 감을 언제 마지막으로 드셨나요? 혹시 기억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감 과육도 좋지만 사실 더 놀라운 건 감잎입니다. 감잎에는 떫은 감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바로 플라보노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정상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감잎의 성분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감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세포가 외부 자극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는 작용이 여러 차례 보고됐습니다. 특히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과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감잎차를 건강차로 많이 마셨던 거예요. 요즘은 그냥 커피나 녹차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잎차도 정말 좋습니다. 74세 정혜준님이라는 분은 매일 오후에 감잎차 한 잔을 드시는 습관을 가지셨는데요. 몇 달 지나니까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저녁 먹고 나서도 몸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잎차는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린 감잎을 약불에서 한 5분 정도 은은하게 우려내시면 돼요. 너무 진하게 우리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하셔서 본인 입맛에 맞춰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해요. 과하게 여러 잔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잎차 드셔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의 좋은 성분은 대부분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바로 껍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 껍질을 벗겨서 버리시는데 사실 그게 가장 아까운 부분이에요. 껍질층에는 과육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폴리페놀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물질인데요. 우리 몸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감 껍질의 폴리페놀 농도가 과육보다 몇 배 높게 측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 드시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셈이죠. 물론 껍질이 질기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천천히 부드럽게 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63세 문상태님이라는 분은 감을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면서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껍질이 부담스러웠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을 드실 때 껍질을 얇게 긁어내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부드럽게 씹어 드세요. 다만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흐르는 물에 껍질을 충분히 문질러 씻어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담갔다가 헹구면 더 깨끗해져요. 여러분은 평소에 감을 껍질째 드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벗겨서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조합인데요. 떫은 감과 발효 콩을 함께 드시면 식물성 성분이 2배로 활성화됩니다.
감의 폴리페놀과 콩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식물성 파이토케미컬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종류가 함께 있을 때 항산화력이 훨씬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번 나왔어요. 특히 발효된 콩, 그러니까 청국장이나 된장 같은 것들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균이 만들어지면서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감을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70세 오지환님은 점심 식사 때마다 떫은 감 반쪽과 청국장 한 숟가락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기운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떫은 감 반쪽과 청국장 한 숟가락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청국장 냄새가 부담되시면 들깨가루를 살짝 넣으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아니면 된장찌개에 감 한 조각 넣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조합은 처음 들으셨나요? 혹시 시도해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감 속에는 지용성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이게 몸에 흡수되려면 좋은 지방이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한 방울이 감 속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크게 높여줘요. 지용성 성분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녹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먹어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이건 연구로도 확인된 사실인데요. 식물성 지용성 성분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몇 배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을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과 함께 먹으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75세 강순자님이라는 분은 감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드시는 걸 즐기셨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데 먹어보니까 감의 단맛과 올리브유의 고소함이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떫은 감을 얇게 썰어서 올리브유를 몇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 보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감의 본래 향이 사라지니까 정말 한두 방울이면 충분해요. 들기름도 좋습니다. 다만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니까 신선한 것을 사용하세요. 올리브유와 감을 함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생소하시죠?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의외로 맛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감이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5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할 부분도 분명히 짚어드릴게요. 먼저 감과 녹색 채소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작용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감의 폴리페놀과 녹색 채소의 엽록소, 그리고 비타민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특히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감과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감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세포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다만 채소를 조리할 때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조심하세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정도만 데쳐서 찬물에 헹구면 영양소도 살아있고 식감도 좋아요. 그 위에 감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얹어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더 맛있어요. 실제로 67세 이경희님이라는 분은 매일 아침 브로콜리 데친 것과 감 몇 조각을 함께 드셨는데요. 한 달 지나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채소와 과일을 함께 먹으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조합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떠세요? 해볼 만하시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마늘입니다. 마늘과 감은 서로 완전히 다른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는데요. 감의 폴리페놀과 만나면 몸속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강해져요. 마늘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마늘을 다지거나 으깬 뒤에 10분 정도 그냥 두세요. 마늘의 알리신은 세포가 파괴됐을 때 생성되는데 공기와 만나면서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다진 마늘을 바로 익히는 것보다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생마늘을 감 샐러드에 조금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 한두 쪽을 아주 얇게 슬라이스해서 감과 함께 먹는 거예요. 마늘 냄새가 부담되시면 파슬리나 민트 잎을 함께 씹으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듭니다. 아니면 우유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마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참을 만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은 감의 비타민 흡수를 크게 도와줘요.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한데요. 이 지방이 감 속 지용성 비타민과 만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까 올리브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원리예요. 다만 생선을 조리할 때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면서 오히려 나쁜 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은 굽거나 찌는 게 가장 좋아요. 고등어를 구워서 한 토막 드시고 식사 마지막에 감을 한 조각 드시면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생선의 비린내도 감의 상큼함으로 중화되고요. 72세 한상민님이라는 분은 일주일에 3번 정도 고등어 구이와 감을 함께 드셨는데요. 몇 달 지나니까 혈액 검사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생선을 주 몇 회 정도 드시나요? 일주일에 2~3번은 드시는 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로 해조류를 말씀드릴게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와 감은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장 속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감의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장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너무 짜게 하지 마세요. 소금을 많이 넣으면 해조류의 좋은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은은하게 간을 맞추고 국을 드신 뒤에 감 반쪽을 드시면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미역국과 감 조합을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요. 68세 최윤정님이라는 분은 매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과 떫은 감 반쪽을 드시는데요. 변비가 완전히 사라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미역국을 자주 끓이시나요?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이니까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감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과하게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떫은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장폐색 위험이 있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위산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감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장을 막을 수도 있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떫은 감을 하루에 1개 이상 드시지 마세요. 반쪽이나 작은 크기 하나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변비 있으신 분 계세요? 계시다면 감 섭취량을 꼭 조절하세요. 여섯 번째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을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감은 당도가 높은 과일이거든요. 특히 홍시나 완전히 익은 단감은 당도가 아주 높아요. 떫은 감이 그나마 당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과하게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하루 반쪽 이하로 드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세요. 65세 조명수님이라는 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감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2~3개씩 드셨다가 혈당이 크게 올랐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 뒤로는 떫은 감 반쪽만 드시고 식사 후에 드시면서 혈당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 섭취량을 항상 조절하셔야 해요. 일곱 번째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감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몸에 쌓일 수 있어요. 칼륨이 과하게 쌓이면 부정맥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감을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 8번째로 감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말씀드릴게요. 감과 게는 함께 먹지 마세요. 둘 다 찬 성질이라서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과 고구마도 함께 먹으면 가스가 많이 차고 더부룩할 수 있어요. 둘 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함께 먹으면 과발효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감은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녹색 채소, 마늘, 생선, 해조류 같은 것들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셨으니 이제 확실하게 아셨을 거예요. 감은 그냥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 환경을 바꾸는 강력한 식품이라는 사실을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몸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몸을 지키는 건 암세포가 머물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 한 끼에서 시작돼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잘못된 상식이 뭐였을까요? 바로 홍시나 단감처럼 달콤한 과일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는 거였습니다. 단맛이 강한 과일은 당도가 높고 정작 중요한 탄닌 같은 성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단맛만 즐기는 간식일 뿐이죠. 반대로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당을 낮추고 성분이 가장 높은 시기, 즉 떫을 때 섭취하는 겁니다. 떫은 감을 껍질째 천천히 씹어 드시고 감잎차를 따뜻하게 우려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유 한 방울, 청국장 한 숟가락, 브로콜리 몇 송이처럼 좋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감이나 홍시만 계속 드시면 당만 높아지고 정작 몸을 지키는 성분은 거의 못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몸속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게다가 혈당도 오르고 체중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떫은 감과 감잎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염증이 줄어들고 소화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요. 피부도 맑아지고 기운도 나고 아침에 눈 뜨는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떫은 감 작은 조각 하나와 감잎차 한 잔, 딱 이것만 시작하세요. 떫은 감은 껍질째 얇게 썰어서 하루 두세 조각 천천히 씹어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감잎차를 따뜻하게 한 잔 우려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과 함께 먹으면 암세포가 정말 견디지 못하는 또 다른 음식 조합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인데 이걸 감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3배로 강해집니다. 이건 정말 놓치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 관심 많으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음식 조합이 궁금하신지, 혹시 감 드시고 몸의 변화 느끼신 적 있으신지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